안녕하세요. 비트윈 수단 인생 노트 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09쪽을 함께 보죠. 사랑의 값어치.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아무리 큰 희생으로도 그 사랑의 값을 다 치를 수 없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사랑을 산다면 아무리 작은 희생이라도 너무 크다. 그죠? 사랑을 돈을 주고 산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란 거는 어때요? 그 에고와 셀프가 있다 그죠? 에고는 사랑을 못 해요. 내 것만 챙기니까. 에고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렇죠. 근데 셀프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식에 얘기하면은 오른손의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불교식에 얘기하면 왜요? 무주상 보시 그러죠. 무주상. 상에 얽매이지 않고 무주상. 그리고 보시 도와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거, 그냥 도와주는 마음은 우리 안에 셀프예요. 그냥 내 안에 셀프, 참나가 깨어나서 인이애지, 진심이 맑게서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이 비트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0쪽을 또 보죠. 110쪽에 보면 또 그런 말 나오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시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아파하는 한 명이 가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죠? 이 아픔을 느끼는 게 이제 인이해지할 때 인이잖아요. 측은지심. 이거는 본성을 깨울 때.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런 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그걸 깨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정말 그 참나 깨어난 분 같지 않아요? 그 많은 유산을 받아서 다 나눠줬잖아요. 이거는 에고가 그죠? 에고가 완전히 에고를 극복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참 언어의 철학자인데도 도를 깨친 분 같아요. 정말 철인이죠, 철인. 철학자하고 철은 좀 다르죠, 그죠? 철인 그러면은 뭔가 그죠? 스승이라는 의미인데 철학자만 이론만 아는 듯한 이런 느낌 좀 들죠. 111쪽 보죠. 시대에 대해 한 시대는 다른 시대를 오해한다. 그러나 왜소한 시대는 자기만의 추한 방식으로 다른 모든 시대를 오해한다. 그죠?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패러다임이라는 말 쓰죠.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는 한 시대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있어서 패러다임이 변해서 과학이 바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객관적인 과학이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으로 보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인간도 에고가 중심인 인간이 있고 셀프가 깨어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회는 셀프가 깨어난 시대예요. 우리가 그죠? 아마 세종대왕께서는 정치 잘하셨으니까 그때 수명까지 길었다고 했더라고요. 백성들이. 그만큼 이제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에고보다는 셀프가 많이 깨어나겠죠. 그래서 평화시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회는 셀프가 많이 깨어난 세상이고 셀프가 적게 깨어난 에고가 중심인 세상은 나쁜 사회예요. 그래서 왜소한 시대는 자기만 추한 방에 다른 시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추한 시대가 되죠. 에고가 중심인 세상. 나만 알고 모든 게 물질이 최고인 이런 사회는 추한 시대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다 봐요. 해석하고 그죠? 112쪽을 함께 보죠. 일상은 전쟁만큼 참혹하다. 그죠? 일상이 전쟁만 참혹하다는 거예요. 전쟁만큼 참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그 발트 벤야민이라는 철학자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일상이 비상이다.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이 삶이 비상이란 거예요. 비상은 상은 어때? 일상이 상이잖아요. 항상 상자인데 비상. 항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뭐 사고는 틀지 모르는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우리 한국뿐이 아니라 인류가 처한 이 시대는 그 벤자민이 얘기하는 비상이 일상이 시대죠. 언제 어떻게 사고가 튈지 모르고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안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비상이 일상이 시대. 이거는 이제 둔감하게 생각하면은 모르는데 그죠. 온 감각을 깨우고 보면 언제 어떤 사고 튈지 모르죠.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그죠. 교통사고 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잖아요. 하루에, 그죠.
그리고 또 불의에 사고 당한 사람, 또 뭐 재해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 다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은 전혀만 참혹하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되죠. 왜 느껴야냐면 느껴야지 우리가 이제 이걸 고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13쪽을 또 보죠. 시대의 질병을 고치려면 한 시대의 병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바꾸면서만 치유된다. 이제 삶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대충 이제 알죠. 우리 사회는 물질만 숭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나다움을 찾는 세상, 나로 사는 세상으로 이제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제 서서히 바뀌는 그 조짐이 좀 보이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복지가 되고 기본적인 복지가 돼야 돼요. 우리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은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망해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우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도전을 안 해요. 제가 듣기로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생들이 도전을 많이 한다고 해요. 창업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안전된 직장을 원해요. 지금 의사가 최고 좋은, 최고 어려운 대학이 의대잖아요. 이거는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만 가지 말고, 의대도 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데도 많이 가야죠. 여러 분야에 가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천지 좋아지는데, 그리고 또 의대 안 가더라도 어때요? 많은 사람이 안전된 직장을 원해요. 교사라든가 공기업, 공무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활력이 없어지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살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그 창의력이 중심이 돼요. 공정한 경쟁이 되고, 그리고 경쟁하다가 추락되면 사회가 또 보여줘야 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에 놓지만은 경쟁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추락했을 때 보여주는 장치가 있는 거. 요게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자본주의가 복지국가하고 결합되어 있잖아요. 현대 유럽은 그죠. 이런 형태로 가야지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고 봐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언어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를 옥죄우는 건 생각이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복지를 반대하거든요. 우리 사회 복지를 하면 사람들이 일 안 한다 생각해요. 물론 일 안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복지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가 독일 정도로 이제, 독일까지는 못 하더라도 재정이 더 약하니까, 그죠? 독일 비슷하게 복지했다 그래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 봐요. 다 놀려고 하나요? 도전하죠. 자기 생을 꿈꿔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복지하면은 노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지 돈 받아서. 그러나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추구해요. 인간은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게 돼 있어, 이게.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가는 인간이라 더 나은 날을 꿈꾸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더 나은 날을 꿈꾸지 않잖아요, 본능으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을 믿고 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복지사를 넘어선 꿈을 꿔야 되는데, 복지하면 안 돼. 이런 언어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언어가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감옥인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말선이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아주 좋은 시인이죠. 매우 가벼운 담론, 조말선. 한 쌍의 질문을 세 장 속에 가둔다. 시금치를 먹고 커는 질문 한 쌍, 멸치를 먹고 커는 질문 한 쌍, 모이를 줄 때마다 궁금한 얼굴로 묻는다.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죠? 언제 대답이 되죠? 세상은 날마다 작아지고 있다. 질문은 구슬프게 노래 부른다. 질문의 귀 속에 질문을 파묻고 잠든다. 질문들은 성숙해진다. 질문들은 스스로 대답을 낳는다. 세상 속에 한 개의 둥근 대답이 있다. 서문할 품은 대답, 의욕이 품은 대답. 대답 속에서 촉촉한 질문 하나가 태어난다. 참 슬픈 시죠. 매우 가벼운 담론이에요, 시 제목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대요. 그래, 가벼운 게 아니죠, 이 시대에. 그죠? 역설적이죠. 우리 사회에 정말 무거운 담론이에요. 우리는 한 쌍의 질문을 세상 속에 가둬요,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해요. 그 질문이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그죠? 학교에서 공부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런 시가 있잖아요.
어떤 질문하니까 공부하자. 그죠? 모든 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는 어떤 질문의 태도를 가둬요. 이런 교육을 받으면요, 그 안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답이 이 나를 넘어서는 상상을 못해요.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어때요?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돼요. 복지하자 그러면은 저 사람 게으른 사람들 왜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게으르다가도 멋일 수 있고 사람은 그래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유럽에서는 어때요? 모든 걸 천천히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 언어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때요? 우리가 솟아오르는 거죠. 바쁘게 살면은 솟아오르는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14쪽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4쪽. 유머는 세계관이다. 유머는 기본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따라서 나치 독일에서 유머가 건절됐다고 말한 것이 옳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중요했던 것을 의미한다. 나치 독일에서 유머가 건절되었대요. 이게 무서워요. 유머는요, 언어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보면은 어떤 글을 쓸 때도 검열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죠? 딱 뭐 법적으로 검열을 안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검열이 있어요. 어떤 글을 쓰면은 막 난도질해요. 그런 경우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만 내 생각을 표현해서 생각이 생각을 만나서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부정하게 되면 무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이얼로그가 그런 뜻이잖아요. 대화, 다이얼로그. 다이가 두 개고 로그가 로고스. 두 개의 로고스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썼으면은 그 글을 이렇게 난도질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표명해야 되죠. 의견 표명은 나도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의견 표명하면서 더 나은 걸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힘이 너무 약해요. 어떤 사람 무슨 말하면 뭐라 그러고 뭐라 또 나귀를 딱 짓잖아요. 너 뭐야?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참혹해져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동물은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잖아요. 그죠? 힘센 놈이 이기잖아요. 동물은. 사람은요, 힘센 놈이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큰 사회를 이루니까 더불어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더불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짓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괴물이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죠? 막다른 골목에 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품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찾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언어의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죠. 어떤 말을 표명했을 때 그 사람 말 듣고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해내야 되죠. 한 쌍을 세 쌍 속에 가두면 안 돼요. 거기서만 질문하고 답해라 이러면은 거기에서 답을 못 얻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로 풀어서 우리가 말로 해결해야 되는데 말로 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에 혼자 있게 돼요. 혼자 있다가 어느 날 칼 들고 전철역에 나타나면 어떡해요? 묻지마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어때요? 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도 받아주고 모든 비명을 받아주고 그래야 되죠. 그 엘리잔 시인이 그런 얘기 하죠. 시는 비명에서 출발한다고. 우리는 비명을 질러야 되죠. 그 비명 지르는 사람을 들어주고 비명을 글로 쓴 거를 같이 읽고 논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머를 쓸 수 있는 거, 농담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이 안 통하면 유머를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딱딱한 사회가 돼요. 유머가 사라져 버리죠. 전 유머가 세계를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유머죠. 삶은 계란이란 말이 있을 때 그 말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그 삶은 계란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계란 뭐 여다 기차에 타면은. 근데 계란은 삶은 계란인데 이거를 그 유머를 비틀어서 삶은 계란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삶이 뭐냐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 삶은 어때요? 그 삶은
그 새장소에 갇힌 삶을 상상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 같으면 어릴 때 계속 장남이니까 장남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장남이란 삶을 깨야 되는데, 깨질 못해요. 그럴 때 누가 삶은 계란이라고 했어. 삶은 계란. 그러면 그게 유무자, 내 삶이 계란이야? 웃음이 나오죠. 삶이 계란이라고 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사회는 유머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파괴하는 건 말장난 같은데 유머가 한 시대의 농담, 유머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 시대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한 시대 파괴돼야지 새로운 시대가 나오죠. 그죠? 그 예수가 한 말 중에 좀 멋있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율법을 깨러 온 게 아니라 세우러 왔다. 한 사회는 율법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깨져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율법이 되어서 사회가 항상 그죠? 생기는 세상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율법이 지배를 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활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싱싱한 사회를 되려면 어때요? 115쪽 보면 타인에게 자신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사악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랑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다 사악해요. 사악할 수 있고, 그죠? 동료 인간을 앞에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안에 사악한 게 있어요. 에고란 게 있어서 에고가 우리의 그 동물적 본능과 만나면 무서워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본성을 깨우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본인에게도 어때요? 본인이 부끄러운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부끄러운 걸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 그럴 때 우리는 본성이 깨어나죠. 착하게 살려고 해서는 착한 사이가 안 돼요. 본성이 깨어나서 사람들이 그저 본성으로 하나 되는 세상. 그러면서 각자가 개성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이, 주제가 어때요? 삶의 지하 통찰이죠. 이거는 본성을 깨워서 살아가고 계절 있게 사는 이런 게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입니다. 예,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